모든 직장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공포의 순간이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상사의 한마디, 혹은 메신저로 날아온 짧은 호출이죠. 박 대리, 지금 회의실로 좀 오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박수는 급상승하고 손바닥에는 땀이 고입니다. 단순히 혼날까봐 무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큰 위기반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가족의 사별이나 중병 같은 큰 사건은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기 쉽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사에게 혼나기 직전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영상에서 심리 카운슬러는 사소한 스트레스를 정원에 도단한 잡초에 비유합니다. 잡초 한 포기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제때 뽑지 않고 방치하면 어느새 정원을 통째로 뒤덮어버리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무뚝뚝한 말투, 사소한 지적,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 우리 뇌는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으면 현상은 끔찍하게 나타납니다. 평소 온순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퇴근 후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면 자율신경 실조침, 우울증, 혹은 현관문을 나서기만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신체적 마비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상사의 꾸중을 단순히 업무의 일부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꾸중인데도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까요? 그 비밀은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간지럽혀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이 간지럽힐 때만큼 웃음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뇌가 자신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도 똑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은 뇌에 강한 패닉을 유도합니다. 상사가 언제 부를지, 어떤 표정으로 무슨 비난을 쏟아낼지 모르는 상태는 뇌 입장에서 간지럼 태우는 타인과 같습니다. 즉, 상사에게 혼나기 직전의 멘탈 관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사에게 불려가기 전 가장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혹시나 하는 희망과 설마 하는 공포 사이에 줄타기 때문입니다. 잘 설명하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가느다란 희망이 상사의 매서운 첫마디에 무너질 때 우리 뇌는 준비되지 않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 예기라는 기술을 스트레스 예기란 일어날 스트레스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뇌가 느끼는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참고 영상에서 언급된 치과 대기 시간이나 고속도로 정체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30분을 기다리면 화가 치밀지만 오늘 치과는 원래 사람이 많으니 1시간은 기다려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40분 만에 불려가도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기법을 적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100% 혼난다. 변명의 여지 없이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것이다. 언뜻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사실 고도의 방어 전략입니다.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춤으로써 뇌에 충격 예보를 보내는 것이죠. 혼나면 어떡하지? 나는 혼나러 간다라는 확정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 뇌는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한 관찰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상사가 실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도 여러분의 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상했던 시나리오 1번이네 라고 반응하며 타격을 최소화합니다. 더 구체적인 효과를 보려면 상사의 평소 패턴을 분석해 예상 대사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무능력을 질타하는 상사라면 이게 네 최선이야. 인격을 모독하는 상사라면 회사 놀러왔어? 같은 말들이 리스트에 오를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그 독설이 실제로 상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때 당신은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이미 읽어본 대본의 대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여기서부터 30분 대기라는 표지판을 보고 나면 지루함이 줄어들 듯 상사의 화법을 미리 예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의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이 기법의 가장 큰 묘미는 예측보다 상황이 나을 때 발생합니다. 100% 혼날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상사가 다음부턴 조심해 라며 짧게 끝낸다면 어떨까요? 평소라면 그 짧은 지적조차 기분 나빴겠지만 스트레스 얘기를 거친 당신은 예상보다 훨씬 운이 좋았는데 라며 도파민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의 멘털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사의 방을 나설 때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기 비하나 상사에 대한 원망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라는 생각은 스트레스를 장기화하고 다음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건의 틀을 바꾸는 리프레이밍입니다. 리프레이밍은 단순히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만을 추출해내는 고도의 심리적 필터링입니다. 영상 속에 제안하는 마법의 주문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공부됐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 뇌의 포커스는 상처받은 감정에서 습득한 정보로 이동합니다. 상사가 기획안의 수치 오류에 민감하다는 걸 알았으니 좋은 공부됐네. 이 팀장은 월요일 아침에 보고하면 예민해진다는 걸 확인했어. 진짜 좋은 공부야. 이처럼 사건을 학습의 기회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난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플러스면을 찾아내어 말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반감시키고 실제 업무 역량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복병은 예상치 못한 지연입니다. 보고를 위해 상사 앞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거나 신호등이나 엘리베이터가 유독 늦게 오는 날이죠. 이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짜증을 느낍니다. 이럴 때 유용한 관점이 바로 신의 시간 조절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더 큰 사고나 불행을 피하기 위해 우주가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지금 보고가 늦어지는 건 상사의 화가 조금 더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신의 배려다라고 생각하면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완충제가 됩니다. 영상은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차량의 80%는 내부가 매우 지저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환경의 무질서함이 뇌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책상은 어떤가요? 서류가 쌓여 있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은 그 자체로 작은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상사와의 관계가 꼬일 때일수록 가장 먼저 책상을 정리해 보십시오. 깨끗한 환경은 뇌의 가용 에너지를 높여 리프레이밍과 스트레스 얘기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사에 꾸준히 대처하는 강력한 심리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실제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진입 전, 나는 오늘 100% 혼난다 라고 선언하고 예상되는 비난의 시나리오를 미리 뇌에 입력하십시오.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패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면담 중, 상사의 독설이 나올 때마다 예상했던 멘트가 나왔군 이라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대응하십시오. 당신은 공격받는 관역이 아니라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3단계, 면담 후, 방을 나오자마자 좋은 공부가 됐다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감정의 찌꺼기를 성장의 데이터로 치환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서두에서 강조했듯 자각하지 못한 채 쌓인 작은 스트레스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가기 싫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원인 모를 신체 증상에 시달리는 것은 모두 제때 뽑지 않은 마음의 잡초 때문입니다. 퇴근 전 책상을 정리하듯 매일 발생하는 작은 스트레스들을 그날 얘기와 리프레이밍으로 처리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비난은 여러분이 수행한 업무나 그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에 대한 것일 뿐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때때로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억울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그것을 신의 시간 조절이라 여기며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 지연된 시간 덕분에 여러분은 더 큰 실수를 피했을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심리 카운슬러의 통찰을 통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꾸중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멘탈 관리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훈련할 수 있는 기수의 영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며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잡초가 아닌 성장의 꽃들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